멸공!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해야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20년 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40, 50대를 만나보니 그들의 눈에 들보가 있어 눈과 귀를 막아놓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 중에서 윤석열을 찍지 말라는 선거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하십니까? 검찰공화국인 윤석열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0, 70대 부모들은 이들의 얘기를 듣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까 봐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적극적인 반면에 중도나 우파는 조용합니다.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언어 투쟁은 검찰공화국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검찰공화국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된다는 말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이용하여 행정부를 장악하여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검사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헌법 6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인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공무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은 하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정치적인 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행정력으로 정치적인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하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봉급은 전체 국민에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는 5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상관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을 청문회나 그의 부하에 훈시할 때 항상 주장하였습니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에는 자천이 되었고 어느 때에는 승진도 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되어서 법률에 정해진 임기가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사용하여 검찰총장의 손과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식물 검찰총장도 모자라 그를 내어보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결국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조국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의 발언을 보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업을 오래 하려면 중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승진하려면 정치적인 세력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인 혁명을 하자고 한다면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을 갈라 자기 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보직을 주고 정치적으로 맹종하게 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든지 총폭탄이 되게 합니다. 정치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싸우고 협상하며 최선이 안 되어도 최악은 안 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서로 견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를 하여야 혁명을 완성한다고 생각하기에 편을 갈라서 반대 세력이 안전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쟁합니다. 문정부가 들어서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반대편을 안전히 도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급상승 진급을 시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윤석열의 인기가 여당 안에서는 대단하였습니다. 이때 좌파 유튜브, 좌파 방송이 모두 윤석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눈치도 없이 내 편 다른 편 관계없이 기소하니 모든 방송들이 뒤돌아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앞세워 반대 세력을 없애고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검찰 공화국입니까? 역대 많은 정부들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문정부는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검찰 내부에는 아직도 윤석열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이 있어 결코 검찰공화국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처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만나본 좌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정경심의 재판도 잘못되었다고 물타기를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국이나 정경심을 위한 모임이나 지지 시위는 있었지만 김학의를 위한 모임이나 시위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법원장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도 고속 진급시킨 우리 법 회원 출신의 판사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인 게 분명합니다. 검찰공화국을 하려고 하여도 최종 결정은 3심 재판부가 합니다. 법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헌법으로 상권 분립이 보장된 국가에서 판사는 정치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돈이나 권력 때문에 정치 판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대부분의 판사는 전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공화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에서는 공무원이나 기업인은 회색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누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 집권 4년 만에 공무원 숫자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에 최대의 숫자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성남시청에서 공무원 채용에 대한 비리를 보면서 이들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대다수의 국제 국가들은 공무원을 이용하여 독재를 안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국 국가를 지향하지만 대부분 독재 국가는 큰 정부, 강력한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지도자의 자질을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행정을 잘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좌파 토론자는 윤석열 씨 이야기는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적인 이야기다라고 폄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만 잘 지킨다면 그분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사심이 없이
정당을 떠나 전체 국민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한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돈과 권력의 미혹이 되어 자신과 가족이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3월 선거에서 전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봉사자를 뽑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이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윤석열 씨도 전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공무원, 언론인, 교사, 법조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체 국민을 위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중에 가장 어렵게 사는 이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2년은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개혁으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 감사합니다.